트로트 토크쇼 200회 특집 생방송이 시작되던 그날 밤, 스튜디오 위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다. 천장 가득 매달린 무대 조명들이 한꺼번에 터지며 무대를 하얗게 삼켜버렸고 관객석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듯 함성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는 번개처럼 번쩍였고 객석 앞줄에서는 파란색 풍선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최근 신곡 그대의 봄으로 음원 차트와 방송가를 휩쓸며 트로트계의 중심에 선 남자, 김용빈.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20년 넘게 수많은 생방송을 지켜온 베테랑 MC 남희석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그날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 연예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화려한 스튜디오 한복판, 생방송 도중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포옹이 탄생하리라는 것을. 방송은 처음엔 늘 그랬듯 가볍고 유쾌하게 흘러갔다. 트로트가 바꾼 인생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이날 특집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 위에서 웃음과 눈물을 오갔다. 그러나 카메라 감독도, 방청객도, 심지어 스태프들조차 느끼고 있었다. 오늘 공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오프닝 무대를 마치고 게스트 토크 순서로 넘어가자 붉은 카페트 위 테이블 중앙에 앉은 김용빈을 향해 조명이 집중되었다. 러브빔 팬들이 흔드는 파란 풍선 너머로 그의 얼굴이 확대되어 모니터에 비쳤다. 입술은 익숙한 미소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남희석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수많은 사람이 쇼윈도처럼 웃다 돌아간 무대를 10년, 20년 넘게 지켜본 그의 눈은 웃음과 버티는 미소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행복하신가요? 가벼운 농담처럼, 그러나 묵직한 어조로 던져진 질문 하나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꾸었다. 잠시 침묵.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깊게 클로즈업했다. 관객석의 함성이 잦아들고 누군가의 숨 고르는 소리마저 잡힐 것 같은 정적이 스튜디오를 감쌌다. 행복하다고 말해야겠죠. 김용빈의 입에서 떨어진 짧은 대답, 그 뒤에 따라붙은 비어있는 여운이 조명 위로, 천장 위로, 관객석 맨 끝줄까지 흩어져 갔다. 그 한마디에 남희석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말끝을 올려 웃으며 받아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본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넘겨버렸다. 그것이 그날 밤, 첫 번째 대본 파괴의 순간이었다. PD의 큐사인이 들어오며 분위기는 다시 전환되는 듯했다. 자, 이번에는 깜짝 선물 코너입니다.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남희석의 익숙한 텐션이 돌아오고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튜디오 뒤편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걸렸다. 허연 노이즈가 끼어있는 오래된 흑백 화면? 처음엔 모두가 과거 어느 트로트 전설의 데뷔 영상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화면 속 인물이 얼굴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웃는 순간 김용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굳어버렸다. 초라한 헛모자, 세월에 닳아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낯설지 않은 눈매. 용빈아, 이건 내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심은 감나무다. 화면 속 남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니터 불빛이 김용빈의 동공을 흔들었다. 15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방청객의 웅성거림도, 조명팬 돌아가는 소리도, 카메라 이동 레일의 미세한 끼익임도 모두가 화면 밖으로 지워졌다. 무대 뒤편에서 조연출이 서둘러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갈색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아버님이 생전에 방송국으로 보냈던 편지라고 합니다. 당시엔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희석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그마저도 살짝 떨렸다.
조연출의 손에서 봉투가 김용빈의 손으로 옮겨가는 짧은 거리 동안 스튜디오 공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떨어졌다. 봉투 가장자리는 햇빛에 오래 노출된 신문처럼 누렇게 바랬고 접힌 자국은 마치 세월이 남긴 주름 같았다. 김용빈은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탁! 마이크에 종이가 스치는 작은 마찰음이 그대로 잡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 장의 종이가 봉투에서 미끄러져 나와 그의 손에 안겼다. 조명이 비추는 각도 때문에 관객들은 그 종이 위에 쓰인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다. 용빈아, 넌 반드시 내 목소리로 사람을 울릴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울 줄 알아야 한다. 그 한 줄을 끝까지 읽는 순간 김용빈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렸다. 그가 애써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는 사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져갔다. 카메라 감독이 당황한 손짓으로 엔지니어에게 화면 전환 사인을 보냈다. 클로즈업을 풀고 객석 전경으로 돌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희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냥 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이 터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김용빈은 마이크를 고쳐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몇 번 움직였다. 제가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18살 때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겨우 짜낸 그 고백이 스튜디오 천장까지 날아올랐다가 다시 관객들 가슴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초점 없는 허공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관객석 가장 뒤 한 점을 향해 고정되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아버지가 앉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였다. 스튜디오 천장의 조명이 갑자기 툭 하고 꺼졌다. 동시에 모니터 화면이 검게 죽고 관객석 위를 밝히던 좌우 조명도 하나둘씩 쓰러지듯 꺼져 나갔다. 순간 침묵 뒤를 잇는 짧은 비명과 당황한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정전입니다. 정전. 조명 감독이 당황한 목소리로 무전기를 붙들고 소리쳤고 방송국 건물 전체에 울리는 경보음이 천장을 타고 내려왔다. 생방송 도중 갑자기 전체 전원이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 관객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 속에서 웅성거렸다. 다만 아주 작은 비상등 불빛 하나가 무대 위를 희미하게 적셨다. 윤곽만 보이는 무대, 그리고 그 위에 고개를 숙인 남자 한 사람.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스태프가 아니라 MC였다. 남희석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내려앉은 조명 잔열의 냄새와 관객석에서 새어나오는 울음 섞인 숨소리 사이를 가르며 한 걸음 김용빈에게 다가갔다.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그의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카메라가 움직이지도 조명이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작은 발자국 소리만이 이 무덤 같은 어둠을 가르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이런 무대 30년 하면서 처음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흘러나왔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용빈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상등 아래에서 하나의 그림자로 겹쳐졌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더 크게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가 바로 끄기도 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장치도 인간의 마음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것처럼. 스태프들은 조급하게 전원을 복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무대 위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순간을 허락받은 듯 서로를 꼭 붙들고 서 있었다. 남희석의 입꼬리는 늘 TV에서 보이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아니라
동료이자 선배이자 어쩌면 지나간 시대를 건너온 한 방송인의 얼굴로 깊이 내려앉아 있었다.